눈밑 꺼짐에 대해서 좀 분류를 나누자 하면은 그 왼쪽의 경우가 바로 애교살 밑에 눈밑이 꺼진 눈밑 꺼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경우가 애교살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요새 필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입술, 팔자, 옆볼 이런 데가 네. 있는데 저희가 안 다룬 한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죠? 바로 눈밑 쪽이죠, 눈밑 바로 쪽. 여기. 네. 근데 이 눈밑 꺼짐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죠. 피부도 얇고 예민한 부위고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그 병원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유명했던 병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필러나 이런 다른 체험 시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때 했던 분 중에 역시나 또 잘 되셨던 분이 어플이나 카페 후기에 잘 써주셔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밑 필러가 좀 어려운 편인데 그걸 이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의 노하우가 생긴 그쵸. 그런 경우겠네요. 네네. 일반적으로 눈밑 꺼짐이라 하면은 이 눈 아래 여기가 좀 움푹 들어가는 형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눈밑 꺼짐에도 무슨 분류 같은 게 있을까요? 눈밑 꺼짐이 보통 바로 정말 애교살 바로 밑에 있는 그 눈밑과 눈물, 고랑, 뭐 앞광대 다양한 부위가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게 복합적인 걸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제가 좀 그걸 좀 유형별로 나눠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한번 사진을 보면서 눈밑 꺼짐이란 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눈밑 꺼짐에 대해서 좀 분류를 나누자 하면은 바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교살 밑에 바로 이 부분이 꺼진 경우가 눈밑 꺼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눈밑 꺼진 케이스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눈밑 지방이 돌출된 케이스가 더 많다고 보실 반대로?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눈밑 꺼짐을 생각하셨던 부위가 바로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선상으로 피어 있는 눈물 고랑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꺼진 경우도 두 번째로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인디언 밴드라고 하는 이 깊은 라인을 포함해서 이 앞광대 쪽이 꺼진 경우가 앞광대 꺼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복합적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냥 단순히 눈밑 꺼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네, 그 네. 부위에 따라서. 네. 임상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왼쪽의 경우가 바로 애교살 밑에 눈밑이 꺼진 눈밑 꺼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경우가 빈도는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교살 밑은 오히려 좀 이렇게 그러네요. 살짝 돌출되거나 그 밑에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눈물 고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이 선으로 보이는 게 인디언 밴드 부위이기 때문에 이 인디언 밴드가 뚜렷해지면서 이쪽이 좀 꺼져 보이는 앞광대 꺼짐이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 4가지를 정리해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로 눈밑만 꺼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이분 같은 경우 이 눈밑 꺼짐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생각을 잘 안 하셨고요. 네. 그냥 앞광대가 좀 본인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앞광대 필러를 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앞광대만 정말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을 때 앞광대는 올라오는데 눈밑은 더 꺼져 보이는 상대적으로?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아, 네네. 저는 이분께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이 앞광대와 포함해서 눈밑 꺼짐까지 같이 해드렸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눈밑 꺼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앞광대까지 같이 올린 경우.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고 이게 눈물고랑만 꺼진 경우라 했죠. 네.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게 된 거죠? 눈물고랑만 함부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깊은 층에 넣기보다는 피부 얕은 층에 보통 넣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좀 치료가 간단해 보이는데 그런가요? 네, 굉장히 소량으로 했던 경우고 바로 이렇게 눈과 가까운 이 눈물고랑만 딱 패인 경우라면은 이런 방법이 간단하면서 요구량도 네.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케이스 가볼게요.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눈물고랑도 있고 네. 인디언 밴드랑 연결되어 네.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물고랑이 좀 뚜렷하게 함몰되어 있고 다시 보면서 보시면 앞광대도 좀 이렇게 꺼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광대의 볼륨을 살려주면서 눈물고랑 쪽 부위를 깊은 쪽에서 이렇게 올려줬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술 후 2주 정도 뒤의 모습이고 이쪽이 많이 뚜렷하게 펴져 보이고 이제 앞광대 볼륨도 전보다 많이 살아난 느낌이 있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생기게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다 앞에 분들과는 다르게 애교살 밑에 눈밑이 오히려 꺼짐이 아니라 오히려 볼록하게 나온 경우죠. 그 다음에 눈물고랑과 앞광대까지 같이 꺼졌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치료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눈밑 지방이 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돌출이 매우 심하다면 저는 일단 필러를 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아주 심하지도 않으셨고
원하셨고 필러를 먼저 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눈물꼬랑 채우는 걸 눈밑지방 돌출에 맞춰서 좀 하고 악광대의 볼륨을 올려서 굴곡을 좀 해결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밑 꺼짐이 그냥 일괄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약간의 뭐 깊이나 뭐 용량, 뭐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아,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유형도 너무 다양하고 심함 정도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범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꽤 오래 하는 편인 부분이 눈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눈밑 꺼짐 필러를 하러 왔을 때 네네. 이게 필러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이거는 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네. 시술이나 수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긴 하거든요. 이거 역시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네네. 좀 말로만 해서는 구독자분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비추천하는 케이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눈밑 지방의 돌출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필러로 이 돌출에 맞춰서 하는 것 자체도 좀 과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효과도 오래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저는 눈밑 지방 제거 필요한 경우라서 수술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눈밑 지방 돌출이 이렇게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서 고주파로 그 눈밑 지방을 좀 녹이는 작업을 복합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심할 경우라면은 저는 수술을 권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케이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드는데 네. 이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처럼 시술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시술 전에 저 눈 밑에 좀 어두웠던 부분, 네, 이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된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이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추천한다기보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의 경우가 바로 눈 밑에 피부가 얇은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애교 밑에 쪽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여기에 볼륨을 채우더라도 눈 밑에 피부가 얇음으로써 비쳐 보이는 이런 다크는 해결이 필러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부가 얇아서 좀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제가 비추천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술의 효과가 한계가 있다. 눈밑 꺼짐을 필러로 채우기 쉽지 않은 케이스로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일단 시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해요. 약간 색소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고 꺼짐 정도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원래 수술을 고민하시다가 일정 때문에 필러로 변경하셨던 분이에요. 시술 후에 많이 좀 밝아진 느낌은 있는데 역시나 처음이 정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개선 정도에서 좀 멈추게 되거든요. 저 나름으로는 열심히 좀 해드렸는데 이 정도가 저의 한계였던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도가 아주 심한 거 내지 색소 침착과 동반된 경우라면은 필러만으로 완벽하게 개선은 어렵지 않나. 어렵다. 못한다는 아니고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 정도겠네요. 네. 그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눈밑 꺼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눈밑 필러를 할 때 용량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눈물꼬랑 내지 눈밑 꺼짐만 있다. 그러면 좌우 합쳐서 한 1cc를 추천드리고 악광대 꺼짐까지 같이 동반된 경우라면 좌우 합쳐서 2cc로 안내를 드립니다. 한 1에서 2cc 정도 되겠네요. 그쵸, 사용량은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명하세요? 한 1년에서 2년 사이.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 네. 그럼 이게 혹시 그 다크서클로 고민이신 분들도 네. 눈밑 필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다크서클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쵸? 피부의 요철이라고 하죠. 어디는 꺼져 있고 어디는 돌출돼 있고 이런 그늘짐 때문에 보이는 다크서클이라면 적절한데 볼륨감을 채워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요철이 없이 정말 그냥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비쳐서라든지 이런 볼륨감이 아닌 원인이라면 그거는 필러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눈밑 필러를 하게 되면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분들이 시술 직후 사진도 꽤 아. 많았거든요. 캐뉼라를 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멍도 발생을 안 하고 시술 직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일상으로 복귀는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필러의 장점이라고 그러네요.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복귀가 발생하더라도 어색한 느낌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눈밑 필러를 하게 되면은 한 시술 시간 얼마 정도 걸려요? 양쪽 합쳐서 10분?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네. 그리고 혹시 눈밑 잔주름도 좀 펴질까요? 필러 때문에 펴지는 효과는 저는 높진 않다고 보지만 텐트 효과라고 그쵸. 하죠. 볼륨감이 생기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약한 잔주름엔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눈밑 쪽에 주름이 주 원인이었다면 저는 필요한 경우 보톡스를 같이 하지 않을까. 필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뭔가 들어가는 거에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좀? 그러니까 눈밑 필러를 되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그쵸. 네, 네. 그 이유가 시술이 일단 어려워요. 잘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꺼진 데만 얕게 넣게 될 경우에는 웃을 때 위로 움직인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술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눈밑은 하면 안 되는 부위라서 안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눈밑은 하면 안 되는 부위라고 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준으로는 시술이 어려운 부위긴 하지만 하면 안 되는 부위는 절대 아닌 거고요. 좀 안전하게 잘 시술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네.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느냐, 필러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술도 장점이 있겠지만 필러가 갖는 장점, 단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요구량을 요구하면 필러 이제 가격 때문에 지방 이식을 추천드릴 수 있지만 일단 많은 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필러가 장점을 갖는다고 보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느 부위인가에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주 부위에 어떤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고 이제 생착률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딱 채우는 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채워놓고 일부 생착이 되면 그거 봐서 필요한 거 또 넣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교한 면에서는 필러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녹여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 녹일 수 있는 건 필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러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지방 이식이 잘 되면 유지 기간은 그쪽이 조금 더 길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죠. 네. 자연스러우면 지방 이식 대비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필러가 충분히 지방 이식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음. 예전에는 이제 피부 얕게 넣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을 때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 눈밑 근육보다 밑에 깊은 층에 넣기 때문에 표정 변화에서도 어색함도 없고 지방과 차이점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눈밑 꺼짐이랑 눈밑 꺼짐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늘 하는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눈밑 꺼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눈밑 꺼짐이 워낙에 좀 어려운 부위다 보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눈밑 꺼짐, 눈물꼬랑 악광대 이 3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거든요. 뭐 환자분에 따라서는 나는 악광대만 높이고 싶어요, 눈물꼬랑만 해결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그 밸런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연스러운 볼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광대 볼륨을 하더라도 1cc로 나눠서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과하지 않은 그냥 단점을 해결하는 정도의 볼륨감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부위예요. 저도 항상 긴장하면서 하는 부위고 눈밑 쪽에 시술 고려하신다면 경험도 많고 잘하시는 선생님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가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좀 뭔가 자연스러운 게 오래 간다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제 오늘 눈밑 꺼짐, 눈밑 필러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고 이제 김주호 선생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브라더의 필터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